이렇게 수록을 안 해놨네. 그렇죠. 그 의미는 이 사람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는 모인데요. 그렇죠. 출제 빈도가 낮다기보다는 문제가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 분석해 보면은 어렵게 출제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었어요. 그래서 쉽기 때문에 그래서 법조문 위주로만 정리를 해도 문제 푼데 지장이 없다 해서 이렇게 뭐 많이 수록한 것 같아요. 자, 대표 유형 봅시다. 법령상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해야 된다, 낸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렇죠. 자, 인장을 우리가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중개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토록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은 인장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 보조는 업무 수행 뭐하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없죠.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자, 근데 1번 지문에 그렇죠. 앞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제가 지문을 바꿔볼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OX.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X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든 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개업 공인중개사든 간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으면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자, 그 다음 그러세요. 제가 반대로 읽어볼게요. 다시 1번을.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있다. 오라요. 그렇죠.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모든 들어가니까 또 자꾸 뭐 X로 가고 싶어지는 기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자들이 매회 냈던 걸 또 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나 없나는 아주 중요해요. 이걸 자주 물어본단 말이지. 물어볼 때마다 표현이 방금처럼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낼 때는 맞추는데 저렇게 낼 때는 또 틀리고 이러면 그 사람은 뭐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함께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함께 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인장 등록은 언제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과 함께 뭐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뭐한 경우 변경할 수도 있다 말이지.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10일이 아니라 뭐 7일입니다. 그러세요.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대표자의 인장, 대표자의 인장, 대표자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러세요. O입니까 X입니까? X죠. 누구의 인장을 등록합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법인하고 법인의 대표자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장? 법인 자체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 법인의 인장 등록에 있어서는 5번 봐봐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뭐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해놨는데 가름합니다. 알겠어요? 자, 칠판 봐봐. 요소 다 나왔잖아. 요소. 알겠어요?
요 화면에서 다 나온 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버뜩 다시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다라는 소리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언제 전까지 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다라는 거지. 그런데 요 관로는 전자문서한 인장 등록도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뭐라고 돼 있어요? 포함한다 돼 있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포함한다라고 법정원에 돼 있는데 자꾸 알았어요. 이걸 학원 선생들도 그렇고 출제위원들도 그렇고 알았어요. 이 포함의 의미를 전자문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하잖아.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이잖아요. 시군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전자문서한 인장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돼 있으면은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하면 되잖아. 그럼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했으면 그것도 인장 등록으로 포함시켜 준다 안 시켜 준다? 시켜 준다라는 게 포함의 의미는 뭐다? 그런 뜻이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그런데 이제 이거 물으면은 출제 그 수험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뭐 한번 나온 적도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전자문서한 신고 또는 등록을 뭐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골라라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낸 적도 있긴 있는데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출제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자꾸 뭐다 전자정부 실현 때문에 그동안에는 전자문서한 신고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허용되도록 늘어난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출제 가치가 없어. 알겠어요? 몰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봐요. 봐봐요. 인장의 등록은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돼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무슨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봐봐요.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은 인감증명서에 뭐로 가름한다? 제출로 가름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감증명서에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어요. 제가 여기서도 할 말이 있어요. 알겠어요? 할 말이 있는데 알겠어요? 법조문이 조금 뭐다? 이 법조문을 해석을 오해하는 출제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 알겠어요? 뭐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제가 이야기해봤자 알겠어요? 안 되고 그 다음 그래서 2번에 옳은 것은 뭐 2번입니다. 2번. 그러세요. 44번 옳은 것은 이한데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그 44번의 문제 보면 인장 등록에 관한 뭐 중 기술 중 해놨죠. 기술 중 해놨죠. 기술 중. 그 위에 대표 유형 문제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죠. 45번도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죠. 기술 가는 게 바로 뭐다? 설명입니다. 설명. 그런데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래도 시험 문제에 들어가 봐요. 절대로 기술 가는 글자 안 나옵니다. 설명입니다. 그렇죠. 출제 문제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 출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해드린 거예요. 자, 44번에 1번 중개보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는데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X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알겠어요. 포함한다. 근데 하여튼 5분 시험에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출제위원이 제 설명과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도 오 가셔야 됩니다. 저는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뭐다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뭐 오 하세요. 알겠습니까? 출제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틀리고 나면 이제 이 신청은 뭐 하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출제위원보다 제가 알겠어요. 연구를 이 과목은 더 많이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인장등록 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 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죠. 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지문입니다. 4번 법인인 개업권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도 뭐 없다 있다 위에서 나왔던 거죠.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중개인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자,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사유 맞습니다. 근데 업무 정지 처분은 최대 몇 개월이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틀려버렸죠. 그러세요. 옳은 것은 뭐 2번입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 45번에 틀린 것은 이런데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해놨는데, 자, 문장 봐봐요.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다 언제 전에 하는 거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틀려버렸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며칠?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계속 울고 먹고 있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사무소? 주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법인의 인장,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그렇죠. 4번도 옵니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딱 쳐놔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분사무소에서도 중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개 업무 수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해야 한다. 해야 된다. 누구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합니까? 기억 안 나요? 법인은 뭐? 대표자가 우야는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 책임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돼야 돼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 5번 문장은 시험에 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세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라는 거.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5번 문장이 자주 나온다고 전제를 깔면은 지금은 오죠. 오인데 X로 바꿔보겠습니다. X로 바꿔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그러세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OX. X입니다. 그러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뭐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뿌이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뿌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45번에 틀린 것은 뭐 1번이죠. 46번 인장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언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은 변경된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합니다.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그러세요.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나오죠? 같이 나온다 이 말이지. 그렇죠? 3번과 4번은 늘 따라다니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어디에다가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게 틀렸습니다. 어디다가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자, 7번 봅니다. 좀 더 알아야 돼요. 봐봐요. 이 문제집을 다 알겠어요. 이 문제집을 알겠어요. 다 풀었는데 인장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를 다 풀었잖아. 더 이상 안 나온단 말이지. 이 나오나? 이거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 세 사람은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하세요. 인장 등록을 할 때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한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안 해야 됩니다. 달아봤다 안 달아봤다? 안 달아봤다라는 거에 빼먹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집을 구성하면서 이 문제집을 편집한 사람이 구성하면서 인장 등록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지문을 구성할 때 알겠어요? 다 점검이 가능하도록 알겠어요?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법인의 인장, 대표자 인장이 아니죠? 자, 그런데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는 대표자가 뭐하는 인장?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잡아봐요. 이 기출문제가 46번의 기출문제 29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7번 봅니다. 이런 거 다 맞췄지만은, 수험생이 다 맞췄지만은, 이런 거 함부로 내면 안 돼요. 봐봐요. 이거 그냥 읽어봐요.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관청이 뭐로 돼 있노?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지. 우리 법 좀 아무리 눈 닦고 읽어도 알겠어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인장 등록하는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다가 인장 등록하는지 규정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 없자?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청장 법인의 등록관청이 아니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야. 제가 제 견해를 적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제 견해를 가지고 답으로 만들어놨, 답으로 아니고 5번 알겠어요? 답으로 만들어놨잖아. 알겠어요? 이런 거 함부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수험생들이 다 맞췄기 때문에 이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은 법조문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다? 안 적혀져 있어요. 논란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개사 자격시험에 함부로 활용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럽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봐봐요. 제가 다 분석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고해가 읽어보면 좋은데 바쁘니까. 됐죠? 자, 또 변경 등록도 말해. 며칠 이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는 건데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한 등록 포함한다. 돼 있어요. 다.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봐봐요. 혹시나 이런 시험 지문이 나올까 싶어서 또 표시해놔서 인장 등록할 때 신고서 작성하잖아. 변경 등록할 때도 신고서 작성하잖아. 누구는? 개인들은. 그렇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 뭐하니까. 그렇죠? 별지 제11호 2호 서식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해놨죠. 동일하다. 이건 필요 없어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시험 지문 제가 만들어 볼까요? 인장 등록할 때에 작성하는 서식과 등록한 인장이 변경됐을 때 작성하는 신고서 서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나오겠나 설마 이렇게 보면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지문을 만들었냐면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은 그런 식 스타일,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 적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어요. 다음 문제 휴폐업에 대해서. 휴폐업과 관련된 시험 문제 낼 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거 시험 지문 나왔다고 기출문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때는 신고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또 알겠어요? 휴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도 변경 신고서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폐업할 때도 신고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고한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도 재개 신고서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되거든. 자, 봐봐요. 휴업 신고, 그 다음에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네 가지 다 신고사항이거든. 신고서 서식이 동일하다 안 동일하다? 시험 지문 나왔어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같은 서식을 사용한다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장 등록, 신규 인장 등록 신고서와 변경 신고서 서식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두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기본서 볼 때 알겠어요? 중간중간에 서식 같은 거 수록해 놨잖아. 한 번씩 참고해서 보라 그랬어요? 보지 마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이왕 수록해 놓은 거. 알겠어요? 이왕 수록해 놓은 거. 이왕 수록해 놓은 거. 자 봐봐요. 봐봐. 이게 휴폐업 신고서다 이 말이지. 여기 제목이 4칸이 돼 있잖아. 체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지. 폐업 신고할 때는 폐업에 체크 딱 하면 되는 기다 이 말이야. 동일한 서식.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네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이왕 그래서 기본서 볼 때 서식도 한 봐가면서 그걸 봤는데 뭐 나중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휴폐업 신고서 양식이 기억 탁 나쁘면 그런 거 주의 깊게 공부 뭐 했다도 양식 같은 거 쓰네?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출 수 있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가 뭐 자주 나오는 것만 골라갖고 공부할 때는 절대 고득점이 안 나오고 60점밖에 못 넘깁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휴폐업 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알았어요?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알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뭐도 해야 되노? 사용 의무도 있잖아. 알겠어요? 등록은 이 도장을 등록해놓고 사용은 엉뚱한 도장 사용하도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그 등록 의무도 있고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자 봐봐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될 문서들 쭉 적어놓은 거야. 응? 이런 문제 그리턱 나오면 여러분들보다 어려워요. 많이 틀려. 그래서 네모 박스 형태로 뜩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될 문서를 뭐 다 고르시오 몇 개인가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물으면 이런 문제가 좋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예상해가 정리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 공부했잖아.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찍나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사용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 그러나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할 때 등록 인장 사용하나 안 하나? 하잖아.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 거 다 봐줘야 되는 게야. 봐봐.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당해 소속공인중개사 함께 이거는 함께다 함께 아니다라는 거 표시해 놓기잖아. 그렇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알겠어요? 이런 거, 그렇죠.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면 등록한 인장 찍어야 되나?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출 대행시일이 났지, 알겠어요? 제출 대행시일이 났지. 이거 왜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잖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요. 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입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주택임대차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이 있잖아. 매매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실거래가 신고하잖아? 할 때 누가 신고해야 되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돼.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뭐 할 수는 있다.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어. 대행할 때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런 게 또 너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작년 기출 문제 해봐. 7mm 이상 30mm 이내에 한다 하는 건 나왔는데 이 문제집에는 그 지문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소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됐죠? 요것도 12일 가는 거 장난을 치나니까 우리 문제집도 자꾸 장난치잖아. 7일이잖아. 7일. 알겠어요? 그렇죠? 됐죠? 자, 휴폐업입니다. 휴폐업. 자, 대표 유형으로 갑니다. 67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뭐에 관한 설명으로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틀린 것만 모두 골라라 해놨어. 알겠어요? 틀린 거.
자,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것도 휴업이다, 휴업 아니다? 휴업이다 이 말이지. 이때도 신고해야 되는 언제나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그러면 답은 1번과 3번은 답이 아니죠. 바로 삭제 앞으로 해야 되는 게 1번과 3번은 2, 4, 5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 기다. 니은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휴업은 몇 월을 초과 뭐한다. 6월을 초과 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도 오죠. 그렇죠.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뭐 답은 2번 아니면 뭐 5번 중에 답이네. 그럼 미음은 당연히 옵니다. 그렇죠. 미음은 당연히 옵니다. 그렇죠. 그럼 리얼만 확인하면 되네. 자, D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별도로 전국에 분사무소가 수십 개 있는데요. 그렇죠. 별도로 휴폐업 신고 뭐 한다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D가 틀린 거죠. 그러면 답은 리얼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야 한다 하는데 휴업 신고는 미리 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잖아. 미리. 알겠어요. 그러면 리얼은 틀린 거. 답 5번이네. 미음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뭐 한다? 첨부해야 한다 하는데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왜 틀렸습니까? 이 답 모르면 모르는 거야. 제 질문에 답을 뭐 하면은 실전에 가면 또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 휴업 신고할 때 등록관청에 줬부터 안 줬부터? 줬부터 이 말이지. 알겠어요. 줬부인데 뭐 있어야 첨부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휴업 신고하잖아.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가 반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휴업 신고한 그 기간을 변경하고자 해서 변경 신고하라 걔가 변경 신고하는데 있어야 뭐 첨부하지. 반납해 붙는데. 그렇죠.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은 실전 가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맞췄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47번 문제로 갑시다.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휴업하기 전에? 잘 들어요. 휴업하기 전입니까? 휴업하기 전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알겠어요. 기업 잘 보면서 귀로 들어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하기 5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휴업하기 5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옵니까? 없습니까? 휴업하기 전이라며. 알겠어요. 제가 시험 지문 그림 만들어내면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제가 이 휴폐업 공부 시킬 때 어떻게 하라 했느냐 하면은, 잘 들어요. 미리는 미리로 기억해라. 미리는 미리로 기억해라. 괜히 사전 신고가 어떻니, 사후 신고가 어떻니 그런 식으로 바꿔가 공부하지 말아라 했다 이 말이지. 미리는 어떻게 신고해라? 미리로 기억해라. 칠판 봐요. 그것이요. 칠판 봐요. 그것이요. 자, 읽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 3월을 초과하는 휴업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폐업하고자 할 때도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도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신고해야 되는데 칠판 봐요. 알겠어요. 신고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어떻게 신고해라? 미리 신고해라. 법조문에 미리라고 돼 있어. 미리는 미리로 기억해라. 괜히 사전 신고 이렇게 공부해 놨다가 미리가 기억이 안 나. 사전 신고는 기억나는데. 그거 하면 시험 지문에 방금 휴업하기 5일 전까지 가면 사전 신고 맞나? 맞잖아. 휴업하기 5일 전까지 사전 신고 맞잖아. 그럼 괜히 오케이 본다. 미리하고 휴업하기 5일 전까지하고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고? 다른 말이에요. 휴업하기 하루 전에 신고해도 돼. 5일 전까지 신고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는 뭐로 기억해라? 미리로 기억해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 봐봐요. 1호와 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돼 있지. 등록증 첨부할 때 1호와 2호가 봐봐. 휴업 신고할 때하고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가 반납해부잖아. 반납해부니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첨부할 게 있나 없나? 없다라. 재개할 때도 뭐 오히려 이때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반납에 등록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1호와 2호의 경우. 1호와 2호의 경우에만 등록증 첨부해가 반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뭐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제 자료집에 이런 거 읽을 때 영제 18조 제1항에 따른 이런 거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습니까? 저는 이런 거 무시 안 합니다. 알겠어요? 안 하고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시해도 돼요. 알겠어요? 무시해도 돼요. 그래 봐봐. 어디에다가 신고하라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지 신고하라. 무슨 휴업인데도 분사무소 휴업인데도 그 신고를 어디다가 한다?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라는 게요. 알겠어요? 여는 봐봐요. 우리 법 규정에 명확하지 않으나 하는 말 제가 안 적어놨잖아. 아까 인장 등록의 경우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 휴폐업 신고는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47번의 기억은 알겠어요?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는 자, 줄 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줄 거나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뭐 해야 된다? 첨부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라 그랬어?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라 그랬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신고서 하는 게 양식이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그 신고서 양식에다가 뭘 첨부해가 반납하는 거다? 등록증 첨부해가 반납하는 거다. 옵니까 없습니까? 가시면 된다. 괜히 그 대통령이 어떻고 국토교통부령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시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출제위원이 그런 걸 적어줬잖아. 봐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지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듣고 지나가요. 이 기본서 공부할 때 이 안에 각종 양식들 있었나 없었나? 있었죠. 뭐 신고서, 뭐 확인설명서, 뭐 이런 양식 있죠. 서식들 있잖아. 실무에서 사용한 서식들 전부 다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이잖아. 그 시행규칙에서 다 정하는 서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양식들은 다 어디에 정해놨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시험 출제거리예요. 거래계약서 있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거래계약서 양식 있잖아. 국토교통부령이 정해놨나 안 정해놨나? 안 정해놨어. 그럼 뭐가 기억납니까? 거래계약서 양식과 관련해서 뭐가 기억납니까? 제가 읽어줄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알겠어요? 권장할 수 있긴 있는데 권장하는 서식을 장관이 바쁜 관계로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 안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법조문은 그리 돼 있네. 그러면 알겠어요? 실무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중개를 해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럼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이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할 때 알겠어요? 양식 정해진 게 있나 없나? 없어. 권장하는 서식도 만들어 놓은 게 없고 알겠어요? 없어. 그러면 우야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창업해가 매매 계약 작성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야 되노? 한방 가면 안 되고 알겠어요? 그냥 빈백지 꺼내가 작성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빈백지다 대고 멘탈 헤딩에 작성하려고 하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불편한 사정을 감안해가 누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알겠어요? 나름대로 뭐 양식을 만들어가 회원인 개업공인 사무실에 보급해주고 있다 안 해주고 있다? 해주고 있다. 그거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협회가 보급해주는 그 서식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 협회가 보급해준 그 서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이에요?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 이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협회가 보고받은 서식 사용하기 싫으면 A4 용지 꺼내고 작성하면 돼요. 알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들이 있다 없다?
있어. 그거 다 출력해가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알겠어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다음 D가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돈 든다 안 든다? 돈 든다.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럼 폐업했으면 철거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돼요. 알겠어요? 휴업하고 폐업은 다르다 이 말이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도 철거해야 되나 안 되나? 또 봐봐.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안 합니다. 알겠어요? 업무 정지도 기간 끝나면 뭐 또 다시 영업한다는다. 한 다음에 돈 든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됐고. 그러면 옳은 것은 골라라. 그냥 대무고. 기억하고 니언이네. 3번이네. 48번.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시험 지문이. 칠판 뭡니다? 줄 끊었나 안 끊었나? 요즘 줄 끊었나 안 끊었나? 끊었잖아. 초과잖아. 초과. 알겠어요? 3개월의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게 초과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고 대사이가 이거 아니잖아요. X.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휴폐업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 통보사항 맞나? 휴업 신고했는 거, 폐업 신고했는 거 이런 거 등록관청이 월별로 집계를 해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그럼 2번은 O가 X가 O잖아요. 알겠어요? 왜 그 자신감이 없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2번이 O다 하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뭐다 1번 O 캐플까 인가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폐업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합니다. 폐업 신고도 미리입니까? 지체 없입니까? 미리잖아. XY가. 4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러세요. 변경신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O입니까? X입니까? 있어요. 했으면 O 아닙니까? 그럼 답이 두 개네? 이래 되잖아. 알겠어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잖아. 통보는 누가 하노?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는 게 틀렸다 이 말이지.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겠어요. 이 봐봐. 오늘 제가 교재를 한가오는 바람에 답이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제가 푸른 실전에 들어가는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찾아 들어가는 요령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2번을 O라고 생각했는데 뭐다 4번 같은 또 O가 나와. 또 O가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가 다시 2번을 봤더니만은 뭐다 그 잘못된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응? 자 봐봐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때는 휴업 신고하잖아. 그렇죠? 그럼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잖아. 그러면 이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당연히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한다 하잖아. 뭐 첨부하는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럼 자 봐봐요. 이거 있잖아. 이거 3개월을 초과요 휴업했잖아. 휴업 신고했잖아. 그 휴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 그런다. 해야 된다잖아. 미리. 알겠어요? 이거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첨부하는 게 없잖아. 돌려받는 거잖아. 등록증을. 반납했던 등록증을 돌려받는 거잖아. 그럼 전자문서에 신고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전자문서에 신고를 하면은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하겠지. 재개신고 들어왔네.
그럼 등록증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줘야 되냐? 돌려줘야 되네. 전화해가 뭐 안 찾아가나 찾아가라 하든지 하면 될까 이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어 봐봐요. 사모와 사오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인 신고를 포함한다 돼 있잖아. 계속 법조문에는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니? 어디 자꾸 나와요.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제가 휴폐업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어요. 아까 인장 주제가 넘어갔잖아. 인장에 관한 주제보다 휴폐업에 관한 주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자, 그럼 됐고 48번에 5번 등록관청은 휴업한 중개업의 체계 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자 7번 봅니다. 이거 네 가지 경우 다 신고잖아. 다 미리 신고잖아.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라. 알겠습니까? 에이? 업무 정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틀려버렸죠? 알겠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위반 시의 제재 분류가 외우기가 좀 어렵죠? 많아서. 자, 그래서 제가 감을 좀 마인드를 가지라 그랬잖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행위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위반 행위하고 성질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업무 정지잖아.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따로 있으니까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요. 근데 이 업무정지, 자격정지 하는 거는 중개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반 내용이 뭐와 관련된 기고 범죄가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기다 이 말이야. 중개 업무를 수행할 상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하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봐봐요. 내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데 휴업하는 게 휴업. 그걸 신고하는 게잖아. 알겠어요? 근데 그 신고 안 하고 휴업에 들어갔어. 일 하나 안 하나? 안 하는데 물 갖다 대고 업무 정지되죠. 그냥 과태료지. 알겠어요? 그건 업무 정지 처분 내릴 위반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인장 있잖아.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인장을 등록 안 했대. 위반은 위반이잖아. 근데 이 인장이라는 도구가 뭐와 관련된 도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도구잖아. 인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업무 수행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해라 이랬잖아. 중개 업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뭐고? 인장이잖아. 그 인장 등록 안 하면 거기 과태료 부과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업무 정지감이 되는 거야. 위반의 내용을 잘 들다 보면은 이게 업무 정지감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 과태료감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슨 선장이세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만 달려드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잘 만들면서 이제 점수가 80에서 85점, 85점에서 90점 고득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마인드를 구분하는 사람이. 그렇죠? 자기 머리만 믿고 외운 것만 확실히 외운 것만 잘 풀면은 그거는 60점은 넘어. 그렇죠? 학교 한 데 지장 없지만 고득점은 좀 힘들어진다.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40문제 중. 49번 휴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출산으로 인한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나 없나? 있죠. 왜 이리 물으면 욕하면 돼요. 출산 가는 게 부득이한 사유 아니겠어요? 이거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특별한 사유가든지 부득이한 사유가든지. 알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는 이거 특별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있나 없나?
있다. 그럼 출산 정도면은 군대 가는 정도면 공부한다 하는 정도면은 아프다 하면은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지 않느냐.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가 3개월을 초과해도 그것도 휴업 맞죠? 그리고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6개월. 근데 지금 이 니은은 조금 따져봐야 되네. 문장이 2개나 들어와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가 콤마 딱 돼 있다. 그거 빼고 한번 읽어봐요. 그거 빼고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뒷부분은 오라요. 근데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 이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조금 따져볼 문제가 있어. 일단은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휴업 신고 대상이잖아. 알겠어요? 맞죠? 그렇죠. 근데 휴업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건 틀린데 그 기간이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또 6개월까지는 괜찮으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은 O입니다. 디귿 분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 확인서 등록증이야 대신에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해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차에 신고합니까? 주사무소 소재지입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을 신고하죠. X죠? 그렇죠. X다. 디귿이 확실히 X다. 알겠어요? 디귿이. 그러면 답은 4번은 아니다 그러죠. 그 다음 니얼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틀렸죠? 변경 신고를 등록증 없다 이 말이지. 그럼 디귿과 리얼이 다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디귿과 리얼이. 그럼 답은 몇 번이고? 2번이네. 알겠습니까? 2번이네. 그러면 니어는 뭐? 오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출제자가 그렇게 출제한 거다라는 거지. 응시생인 저로서는 뭐다? 니언에 조금 뭐다? 논란 소지가 있어 고민거리가 있었지만은 뭐다? 출제자의 의도대로 보면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라는 소리야. 미연 봅시다.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재개 신고의 경우, 자 동일 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옵니까? 없습니까? 오지. 과거에 기출해 놓으니까 뭐다? 이렇게 또 재탕해 놨잖아. 그러세요. 저는 거짓말 안 해. 그러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와 변경 등록 신고서 동일한 서식 사용한다. 다른 서식 사용한다. 동일한 서식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답이 2번 처리되겠네. 그러면 이 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알겠어요. 6개월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무슨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3월을 초과하면 휴업신고 대상이니까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과태료 부과.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초과해서 영업 개시를 안 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조문에 이래 있거든.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 위반이잖아. 그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거든. 휴업 신고 자체를 위반하면 100만원 과태료지만은 특별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니어는 조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겠네. 자, 50번 갑니다. 휴폐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 휴업했을 경우 방금 제가 상대적 등록 취소라 그랬지. 그런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 해야 되잖아. X 됩니다. 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다 하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이 신고가 무슨 신고입니까? 휴업 신고지. 알겠어요? 됐죠?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지시 없이 중개사무소의 간판을 뭐한다? 철거 안 해도 된다. 4번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한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어 없어요?
또 딴 생각한다.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 하나 하잖아. 그럼 전자문서한 신고 포함이다 포함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나?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알겠어요. 이렇게 다른 개업공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돼버리면 무슨 소속이 되노? 이중 소속이 되잖아. 그러면 O라요 X라요? X지. 그렇지. 우리 법은 이중 소속을 금지하니까. 알겠어요. 옳은 것은 뭐고? 2번이네. 2번. 그렇지. 2번이네. 2번. 자,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 봐봐. 근데 제가 이런 거 지적한다고 에이씨, 우야란 말이고 가지 말고 그냥 듣거나 지나가요. 알겠어요. 제가 이 말을 믿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은 다 100% 잘 만들어놨다. 좀 부실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 치는 사람은 그 부실한 부분을 뭐다? 그냥 부실하네 하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 보라고. 부실해도 부실한 그 조문을 그대로 시험 지문 내면 우리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토달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권에 떼고 난 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뭐다 국토교통부에다가 항의를 하든지 벚꽃이라 하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할 문제고. 1호, 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록증을 첨부하잖아. 요 1번의 경우라서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런데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하라는 거잖아. 등록증 첨부 하라는 소리잖아. 없어요 등록증이. 등록증 받은 적도 없는데 등록증 왜 첨부하노? 그렇잖아. 요 관로 안에 거 봐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데 아직 등록증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는데 우리가 창업 절차를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등록 처분 받아도 그 다음에 무슨 설정해가 보정 설정해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등록관청이 이 사람 보정 설정했나 안 했나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준다? 등록증 주게 돼 있잖아. 그러세요. 아주 등록증도 못 받았는데 뭘 첨부하노 이 말이야.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51번 지웁니다. 그러세요.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데 알겠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신청은 우야하면 된다 그랬어요. 홈페이지 들어가가 전자문서에 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 한번 확인해봐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한 복합 문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알겠어요? 등록인장 변경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반중개 재개신고 다 할 수 있네. 다 모으고 있네. 알겠어요? 근데 지웁니다. 51번 지웁니다. 자, 안 나옵니다. 52번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제 18회 기출 문제인데 A, B, C, D, E가 나오는 바람에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A는 2개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할 필요 있나 없나? 없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받을 일이 있나 없나? 없죠. X. 그러세요. 답 1번이네. 2번 개업공인중개사 B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으로 7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개월의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였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자,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알겠어요? 입영으로 7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해놨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자, 군대 갑니다. 알겠어요? 군대 가면은 어쨌든 간에 18개월을 복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로 갑니다.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으로 영업하고 있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됐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휴업 신고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야 됩니다. 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휴업 신고서 낼 때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하면 된다? 왜 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법 조문대로라면 첫째 방법은 이게 있어요. 입영 통지서 딱 첨부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이 되나 안 되나?
되죠? 알겠어요? 그러면 휴업 신고서 작성할 때 휴업 기간이 적는 난이 있어요. 매년도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가는 그걸 갖다가 18개월 기간 적으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나 없나? 있다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럼 휴업 신고 한 번만 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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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래도 돼요. 번거롭지만은 일단 알겠어요? 입영 통지서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없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건 틀림없잖아. 그래서 휴업 신고서 냅니다. 휴업 신고서 낼 때 휴업 기간을 적잖아. 몇 개월 적는다? 6개월 적습니다. 알겠어요? 6개월 적습니다. 6개월 적고 이제 입영 통지서 첨부해 가지고 변경 신고하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군대 갈 때까지. 알겠어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번거롭다는 거지. 처음부터 뭐 18개월 적어 넣으면 됩니다. 입영 통지 적어 넣어가.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2번도 뭐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어 보이네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 시인은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질병도 부득이한 사유 맞죠? 10개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일단 처음부터 10개월 적어놔도 관계없다라는 소리. 그 다음 4번 개업공인중개사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의 과태료 처해졌다 했는데 폐업 신고 안 해도 100만 원의 과태료죠? 20만 원, 100만 원 이하 맞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4번에 20만 원이라고 금액을 적어 놨잖아요. 자, 근데 그 20만 원을 갖다가 100만 원으로 바꿨다 쳐봐요. O 해야 됩니까? X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O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출제위원이 100만 원 안 적고 왜 20만 원 적었을까요? 자, 이 출제위원이 뭘 봤느냐 하면은 이걸 본 거야. 우리 법 조문만 보면은 폐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 1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행령, 대통령령을 보면 별표가 있어.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위반하면 80만 원, 요거 위반하면 60만 원, 요거 위반하면 뭐 20만 원 가면서. 알겠습니까? 그 표를 딱 보니까 폐업 신고 안 한 경우는 얼마로 돼 있더라? 20만 원으로 적혀져 있거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렇게 표를 딱 봤는데 출제자가 만약에 100으로 적어보잖아. 그러면 수험생들이 나중에 뭐 이의신청 막 들어오는 거야. 표에는 20만 원 돼 있는데 와 100만 원 가노 이래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과태료 부과 기준표까지 보고 정확하게 출제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태료 부과 기준표까지 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혹시 원래 시험 출제하러 들어갔는데 출제위원이 그 과태료 부과 기준표를 안 보고 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안 보고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적었구만. 여러분들 일단 뭐라고 처리한다? 오라고 처리를 해요. 알겠습니까? 남들이야 뭐 이의 신청하든지 말든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이야 이의 신청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알겠어요? 한 수소문에 찾아봐봐요. 한 문제 딱 모질이가 이의 신청 해본 경험 있는 사람한테 말 들어봐봐.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 그거 받아주면 합격이잖아. 안 받아주면 뭐 불합격이잖아. 알겠어요? 피가 마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5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그걸 동그라미 딱 쳐놔요. 원본이든 사본이든 뭐 따지지 말고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나 안 하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나 안 하나? 지금 그거 답 뭐하면 이 답 못 찾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나 안 하나? 하잖아. 알겠어요? 왜 하노? 이리 물으면 이리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사무소를 옮기는 거는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잖아. 근데 등록증에는 소재지가 기재돼 있다 안 돼 있다? 기재돼 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나 안 되나? 되잖아.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은 재교부 사유거든.
그래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 기다 말이지. 다시 받을 때 반납했던 등록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반납받게 되면, 재교받게 되면 수수료 내고, 반납했던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가 교받을 때는 수수료 없고, 그렇게 이해하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그러면 1번은 첨부되는 경우죠. 자,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도 등록증 첨부 하나 안 하나? 하잖아요. 알겠어요? 반납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해놨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첨부하는 게 있나 없나? 자, 여러분들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주사무소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대구시 청구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설치 신고를 서울시 종로구청에다 해요. 주사무소 등록할 때.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내잖아. 서류 낼 때 등록증, 즉 주사무소의 등록증 원보이든 사보이든 냅니까? 냅니까? 모르나? 안 냅니다. 알겠어요? 낼 이유가 없어요. 알겠어요? 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 분사무소 새롭게 설치하는데 등록증을 낼 이유가 없다.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없고, 알겠습니까? 자격증,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내나 안 내나? 그것도 안 내잖아.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내나 안 내나? 안 내잖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이 스스로 확인하니까. 그래서요. 건축물 대장도 내나 안 내나? 안 내잖아. 그것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등록관이 확인하니까 안 내는 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등록증 원보이든 사보이든 내는 경우 아닙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때는. 그래서요. 등록인장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인장 변경 신고 이거 잘 모르겠죠? 등록인장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봐봐요. 중간중간에 서식이 들어오면 한 번씩 보라 그랬어? 보지 마라 그랬어? 보라 그랬죠? 보라 그랬죠? 자, 잘 보여드립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걸어놓는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도장 찍혀져 있을까 안 찍혀져 있을까?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있잖아. 등록증, 중개사무 등록증 있잖아. 그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했을까 이가? 그렇죠? 그 등록한 인장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찍혀져 있을까 안 찍혀져 있을까? 찍혀져 있을까 안 찍혀져 있을까? 찍혀져 있죠. 그럼 변경 신고한대. 그러면 과거에 찍혀져 있는 그 도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바뀌잖아. 그러면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도장이 바뀌는데.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틀린데 말이야. 근데 이게 출제 가능성이 좀 낮긴 낮아도 이런 게 기출된 문제다 이거. 그래서요. 근데 자주 출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보라 그랬는데 알겠어요. 보도 안 하고 알겠어요. 자, 봐봐요. 요게 뭐다?